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4단원의 시간에는 323회가 되겠습니다. 주제는 우리도 약한 것을 고치는 자가 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주제는 우리도 약한 것을 고치는 자가 되자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사람의 약한 부분들을 고치시는 일을 하시고 살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망가뜨리거나 또 병들게 하는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약한 부분들을 이렇게 고쳐주시는 일. 그래서 예수님은 망가진 것 고치는데 아주 전문가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망가져 있다, 내 영혼, 내 마음, 내 육체, 내 삶,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망가져 있다 그러면은 지체 없이 예수께 나아가면 그분이 고쳐주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은 우리들, 우리의 약함을 고침받은 우리들은 이제 우리도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약한 자를 막 망가뜨리는 자들이 되지 말고 고쳐줄 수 있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로 8절, 우리가 이제 요 마치면은 다음에 10장으로 넘어가는데,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 일을 하라고 하셨거든요. 7절에 보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라.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가르쳤는데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제 가서 이걸 전해주고, 그 다음에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납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야 돼.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제 약한 것을 고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망가뜨리는 자가 되면 안 돼요. 병들게 하면 안 돼. 오히려 치료하고 고쳐주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해야 될 그런 사명이고 삶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도 성도들에게 이 부분을 권고를 했어요. 로마서 15장 1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약한 자의 약점을 비방하고 괴롭히지 말고 그것을 내가 담당을 해라. 약점을 담당해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비판하고 지적하고 막 아프게 하지 말고 그 약점을 담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며 그의 제자들인 우리가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인생의 행복의 비결이고 성공의 비결이에요. 저는 옛날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항상 이렇게 신앙적인 측면에서만 살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삶의 현장이 좀 약해졌습니다. 천국을 이야기를 하지만 삶의 현장은 지옥 같은 삶이 계속되고,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을 참 많이 고민을 하다가 G7이라는 프로그램이 개발이 됐죠. 결론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는 잘 돼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으면은 맨날 창세기 3장에 죄성을 가진 내가 막 거기서 움직이다 보니까 막 망가지는 거예요. 삶에 막 고통을 가져와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은혜 받고 한데 막상 집에 오면 싸우고 분쟁하고 서로 칼을 들이미는 것처럼 날카롭게 대립하고 막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G7을 연구하면서
이것이 같이 가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자, 그래서 우리들도 역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면말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이게 세상을 행복하게 하고 성공하게 하는 비결이라는 것을 하나씩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이게 행복의 비결이구나, 이렇게 살면 행복하는구나, 그리고 이게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든 사람들도 사람을 병들게 하는 삶을 살지 말고 치료하는 삶, 약한 것을 고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성공하죠. 항상 문제를 만들고 병들게 하고 망가뜨리고 이런 거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나 약한 부분을 담당해주고 이 약한 것, 약점을 고쳐주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도 환영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비스 정신이거든요. 서비스라는 게 무엇입니까? 아픈 부분, 망가진 부분, 약해진 부분들을 고쳐주고 치료해주고 관리해주는 부분들이잖아요. 이게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를 잘하는 사람은 어디에서도 환영을 받잖아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약한 자를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무시하고 더 힘들게 아픈 상처를 건드리나요? 아니면 필요 없는 존재라고 왕따시키고 소외시키고 있나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내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내가 필요하구나 라고 하면서 약한 부분을 감싸주고 대신 담당해주고 있나요? 사람을 매료하는 인간형 리더십이라는 책을 쓴 콩클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공의 리더십을 가지고 싶으면 다른 사람의 약점 앞에서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회사 다니면서 맨날 회사의 문제점만 이야기하지 말고 그래서 이걸 해결하라고 날 채용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어디 가든지 문제가 있으면 그래서 내가 필요하구나, 문제가 있다고 맨날 지적하고 그걸 비판하고 그럴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구나, 그래서 내가 쓸모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라는 거죠. 맞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성공의 비결이에요. 가정에서 아내나 남편, 부모와 자녀들의 약점이 보일 때 우리 어떻게 하나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약점을 건드리고 비판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있지 않나요? 아니면 아내나 남편, 부모나 자녀들의 약점이 나타날 때 걱정하지 마, 그래서 내가 있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그 약한 부분을 대신 담당해주고 있나요? 혹시라도 남편이 또 아내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아마 처음에 결혼을 할 때는 뭐가 그렇게 좋아? 다 좋아, 다. 근데 나중에 살다 보면 좋은 면은 자꾸 없어지고 안 좋은 면만 많아져서 나중에는 그 좋은 거 좀 찾아봐. 눈 씻고 봐도 좋은 면 없어요. 안 좋은 면을 쓰라고 그러면 막 잘 쓸 수 있죠. 이것도 안 좋고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이것도 나쁘고. 그런데 일단은 종이 한 장에다가 마음에 안 드는 걸 다 써보세요. 다 쓰고 난 다음에 단점이 이렇게 많네, 약점이 이렇게 많네, 그 맨 밑에는 이렇게 써보세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구나,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구나. 그리고 그 약한 부분을 막 비판하고 지적하지 말고 내가 좀 담당해 줘보는 이런 삶을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이게 행복의 비결입니다. 직장에서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상사가 마음에 안 드나요? 부하 직원이 마음에 안 드나요? 그들의 단점을 모두 적어보신 후에 맨 마지막에 이렇게 써보세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다. 그러면서 약점을 담당해주고 도와보세요.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행복할 수 있고 감동이 있고 발전이 있습니다. 창의력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나라의 아이디어의 대회에서 항상 상을 타는 한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창의력이라는 걸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거창한 상상이 아니라 현실에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고민하는 문제점, 그 약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아이디어가 바로 진짜 창의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실용성 있는 창의력이죠.
지금 나의 삶에 어떤 약점들이 있나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아이디어가 무엇인가요? 사람에게든 가정이든 환경이든 약점이 있다는 것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한 때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걸 막 가지고 고민할 게 아니라 이거를 바꿀 수 있는 아이디어는 뭐가 있을까? 이 속에서 행복할 수 있는 아이디어는 뭐가 있을까?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은 뭘까? 이런 아이디어를 구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너무 약점들 때문에 힘들어한 부분이 있다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한 시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이런 창의력이 풍성해져야 합니다. 약한 것을 담당하고 고치는 사람, 이 사람이 존경을 받고 그가 하는 일들이 잘 되고 성공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약점을 가진 분들이 있거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다라는 마음으로 약점을 담당해보고 고쳐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